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기술사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부분들이고 또 가장 예민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제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기술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현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업을 전환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좀 올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순수하게 수입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인데 현 직장을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의 변화는 수당 정도와 각종 강의라든가 외부 자문위원 이런 것들로 부수입이 생기는 거고 현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에 수입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가 꼭 필요한 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기술 업종일 경우에는 10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진 않는다라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외부 자문이라든가 강의 같은 것들도 현 직장을 유지하면서 외부 자문을 아주 많이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입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아주 크게 발생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업을 전환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업을 전환한다고 하는 경우는 이 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기 기술사가 법적으로 필요한 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업이라든가 감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에서 전기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플랜트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이런 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술사 영역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에서 기술사를 취득을 하고 이런 분야로 업을 전환할 경우에 대한 수입인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만 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8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현재 기술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업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술사를 의무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수입은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영어가 된다거나 또 다른 컨설팅 능력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계업에서 제조업에서 설계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전기 관련 유지보수를 업무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업을 전환하게 되면 초기에는 기술사지만 또 일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2, 3년 정도는 당연히 여기서 받는 연봉보다 동일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작은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 바운드리에서 말씀드린 이 바운드리에서 좀 낮은 부분에 형성되는 연봉을 받고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기술사를 취득을 해서 이런 분야로 업 전환을 하시게 되면 2, 3년만 경력을 쌓으면 금방 연봉을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업종에 근무하신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업이 전환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설계업이라든가 감리업에서 구체적으로 전기 기술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전환이 가능한지 우선, 그 다음에 전환을 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전환을 했을 경우에 이득은 무엇인지는 또 별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순전히 수입 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대략 한 요 정도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 기술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에서 일군 건설업에서 뭐 EPC를 하고 계신다거나 하게 되면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리업이라든가 설계업에서 전기 기술사가 받을 수 있는 이 정도 금액은 항상 보장돼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자기 나이, 즉 정년이 없다는 것이죠. 정년이 없다라는 큰 장점이 또 대기업 일군 업체에서 EPC 업무를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에 종사를 해도 이 정도 연봉은 받는데 굳이 기술사를 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수입이 고정적으로 계속 보장이 되고, 또 이 업무를 지속해 감으로써 자기 PQ라든가 자기에 대한 캐리어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은 순전히 자기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전기 분야도 전기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설계업이라든가 감리업은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술사를 취득을 하고 자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기술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의 고용 비용은 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션은 결국은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인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영업 능력이 얼마나 우수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기술사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이나 20년 전만 해도 기술사를 취득하고 바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자기 사업도 경쟁이 치열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인맥이라든가 영업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입 면에 있어서는 자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이고, 또 수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술사를 취득 후에 반드시 자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업을 전환을 해서, 뭐 기존에 이런 업을 하고 계셨더라면 바로 자기 사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일단 업을 전환을 해서 충분히 인맥이라든가 경험을 쌓고 시작을 해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뭐 제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가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한데, 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현 직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 정도이다. 업을 전환을 해서 전기 기술사를 법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업, 즉 설계업이라든가 감리업 으로 업종을 전환한다면 대략적인 연봉은 8천에서 1억 2천 정도 사이가 되고, 물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경력을 쌓는 거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금전적으로는 가장 유리하지만 이것은 기술사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